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 우려는 그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숙하게 퍼져 있습니다. 한국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우방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우려를 분식시키는 부분이 그의 역할이라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12시에 마치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평양에 가겠다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많습니다. 40% 문재인을 지지한 지지자들 중에도 우려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드가 일단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만큼 미 중 간의 협상을 통해 어떤 안을 내어놓을지 주목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앞으로 이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달래가겠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주요 외신들의 보도는 대북 포용론자인 문재인의 당선이 북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객관적으로 그의 지금까지 말과 행동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포용론자, 대북 회의, 그러니까 협상 지지자, 평양 대탕트 지지자 등으로 언급하면서 자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 대선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자유주의자 문재인이 승리했다. 미국에서 리버럴리스트라는 말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좌파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CNN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거의 확실해진 9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 당선이 확정된 이후 광화문 광장 대국민 연설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작용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였다면 트럼프는 북한의 강경한 자세를 취할 동반자가 있었을 텐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문 대통령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CNN이 내다보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 대북 정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CNN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정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전임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현재 논쟁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도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대북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가디언지는 한국은 진보당의 선거 승리로 북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마치 심상정의 정의당이 승리한 것처럼 영국은 묘사한 겁니다.
가디언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좌익 성향의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북한과의 화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보다도 더 해유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거라고 예상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협상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미국과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고요. 문 대통령을 평양 대탕트 지지자로 표현하며 그의 승리로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매체들은 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 매체들이 10년 동안 보수적인 통치를 끝내는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승리는 북한에 대해 보다 해유적인 접근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을 했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2015년 말 체결된 위안부 한일협정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공약을 실행에 옮기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유화적인 정책과 한일 합의 재교섭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 안보 문제 및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고,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면서 북한 위협과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 등 자기 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의 아베 측은 그 말을 밝히자 말자 2015년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서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적지 않은 마찰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션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문재인 당선인의 이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나누기를 희망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한미 양국의 공통 관심사와 관련해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배포하게 될 거다, 그리고 곧 통화가 이루어질 거다 했고, 아베 총리 또한 축하한다면서 이 동아시아에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간의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아베의 관심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NHK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해야 된다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을 요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 간에 우방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남들은 지금 한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그러면서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서 결정 과정을 조사할 거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문재인의 기본 철학이다, 그래서 남북 대화의 첫 의제가 이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에 대한 노동자 수출이나 원유 공급까지도 압박하고,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의 회사나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계리까지 강화해 가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한국의 새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조기 전환을 준비하는 데 착수했다. 임기 내에 전환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예고하지만 이 부분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MD 문제부터 이 외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를 담당할 사람으로 지금 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국정원 차장을 했던 서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또 세월호 과정에서 여러 번 언론에 등장했던 노무현 정권 시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했던 박선은이라는 사람이 주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항상 친중적이고 다소 반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노무현 시대에 외교 분야에서 일을 했던 정의용, 이수혁, 조병재, 이태식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윤광우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백군기, 송영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군 쪽에 안보 쪽에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 DJ 때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과 NSC 사무총장을 했던 이종석 대표적으로 햇볕정책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세현 이 사람은 여러 차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로 사고를 쳤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조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진을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념적 색채를 파악할 수 있는 대미, 대일, 대북, 대중 정책은 급속하게 바뀌어가면서 북한과의 평화, 협력 정책으로, 협력 정책으로 유턴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은 특히 또 사드 문제를 재조사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한일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 보수정권 9년이 사정사정해서 다시 무기 연기시켰던 전시작전권을 노무현 정권이 넘겨받았던 전시작전권을 이 보수정권이 사정사정해서 다시 미국에 전환을 연기시킨 것을 이제는 또 문재인이 넘겨받겠다. 자, 이런 부분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트러블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보수적 시각을 가졌거나 중도적 좌파적 시각을 가졌더라도 안보 문제에서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자신의 정권 초창기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나서서 한마디로 우려스러운 일을 할까? 또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그야말로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까지도 비서실장으로 앞에 내세우고 도대체 첫 작업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자, 4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